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 방송 오쇼TV 김인순입니다. 지난해부터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었습니다. 이제는 공공기관, 금융까지 클라우드 전환의 한창입니다. 클라우드 근데 도입할 때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 무엇일까요? 바로 보안입니다. 실제로 해외에서 클라우드 데이터 유출 사고도 최근에 발생하면서 더욱더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오늘 올쇼TV에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어떻게 보안을 해야 하는지 해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IBM의 박형근 실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실장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국 IBM 보안사업부의 디지털 트러스트 부문에 소속되어 있는 박형근 실장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웨비나는요, 약 50분간 발표가 이어지고요. 10분간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질문도 올려주시고요. 설문조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멀티 클라우드 보안의 첫걸음, 클라우드 계정 관리와 접근 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멀티 클라우드에 대해서는 찬반의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클라우드 공급자,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들에게 굉장히 상당 부분 의존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는 사실 그 클라우드 벤더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 아니면 이제 서비스들에 대한 것들 지식을 충분히 숙지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거기에 이제 무슨 멀티 클라우드냐라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큰 반대의 입장이 크죠. 그래서 복잡성도 점차 증대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보안의 이슈가 점차 증가될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어떤 운영에 대한 코스트, 비용이 이제 또 이제 실질적으로 멀티 클라우드를 하게 되면 동일한 서비스를 A사와 B사 어떻게 보면 2배, 3배 정도 이제 들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증가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반대하는 입장에서 주장했던 그런 사항들이 되겠죠. 하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작년에 모 클라우드 벤더의 DNS 서비스 문제로 인해서 서울 지역에 이제 서비스가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피해를 입었던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네, 유명한 A사였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도 또 공교롭게도 이제 같은 곳에서 이제 이슈가 됐긴 했습니다만은 서비스를 이제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는 이제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는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클라우드를 도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비용적인 부분도 있었었고 지금 현재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고투 마켓 좀 더 빠르게 이런 서비스를 이제 만들어서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입장에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또 한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보다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24365의 서비스 품질을 제공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사실은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믿음이 이제 사실은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그 대안으로서 얘기되는 부분이 물론 이제 멀티 리전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멀티 클라우드가 사실은 그 다음으로 이제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가용성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성능 사실 멀티 리전도 이제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클라우드의 어떤 장점, 클라우드 제공자가 있는 어떤 데이터 센터 위치 이런 것들이 좀 더 이제 비즈니스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멀티 클라우드를 선택하는 이제 이유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플라이언스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어떤 회사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떤 서비스는 이런 서비스가 훨씬 더 낫다 그러면 또 한 그런 서비스의 장점 때문에 멀티 클라우드를 이제 취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이 갖고 계시는 이 레거시의 영역,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를 이전하는 영역 생기면서 이제 하이브리드를 이제 구성을 하시다가 또 그러한 이제 서비스 측면 때문에 멀티 리전, 최근 들어서 이제 가용성까지 고려해서 멀티 클라우드까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변해 나가고 있고 고객들도 이제는 더 이상 반대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멀티 클라우드도 하나의 이제 IT 전략으로서 또 비즈니스 전략을 서포트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클라우드 진입할 때부터도 이제 보안이 굉장히 고민사항이지만은 이거를 이제 확산할 때 특히 이제 멀티 클라우드로 가게 되면서 보안에 대한 고민은 사실 더 많이 갖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클라우드 보안에 대해서 어떤 표준적으로 아니면 이제 어떤 정형화된 어떤 위협에 대한 카테고리는 사실 없습니다만은
그 클라우드 그 시큐리티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이제 국제적인 이제 그런 단체에서 이제 정의한 한 10가지의 그런 위협 사항들이 있어요. 위협 사항들인데 오늘 그거를 다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한 6가지 사항들만 요약을 해서 제가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아무래도 보안할 때 가장 큰 우려점은 내 데이터가 유출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상당히 크죠. 특히 이제 이 아까 얘기했던 복잡성, 이제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미숙한 이제 그런 운영을 하다 보면은 이제 잘못된 그런 접근 설정 통해서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대표적으로 너무나 많이 나왔어요. 뭐 S3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대한 좀 관리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암호화가 누락이 돼서 데이터가 유출된다든지 기본적으로 데이터 유출에 대한 우려 사항들이 가장 첫 번째로 얘기가 많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런 불충분한 아이디 관리라든지 어떤 인증 정보, 아니면 접근 관리, 도용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뭐 뒤에도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실제 어떤 인프라도 사실 처음에 접근했을 때는 아이디가 있어야 되겠죠. 나임을 증명하는 아이디, 그 다음에 그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잘못 설정됨을 통해서 이제 보안이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생태계라고 할 만큼 어떤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곳들도 많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요즘 조금씩 금융 쪽에서 얘기 나오고 있는 이제 오픈 뱅킹, 오픈 API, 오픈 뱅킹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비즈니스 모델 안에 API 오픈하는 부분들이 같이 포함이 돼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클라우드를 통해서 서비스를 할 때 그런 API가 하나에 또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루틴이 이제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그렇죠. 시도를 하는군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클라우드도 인프라다 보니까 인프라 취약점에 의해서 이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예를 들면 이제 일반적인 기업 내에서라면은 서버 내에 어떤 메모리상의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취약점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여러 기업이 하나의 서버를 예를 들면 공유해서 쓴다 그러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급망에서 뭐 아까 얘기했던 DNS라든지 아니면 이제 또 다른 서드파티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취약점을 통해서 공격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이제 잠깐 하나를 뛰어넘은 부분이 이제 사실 재밌는 상황이 악의적인 내부자예요. 결국 이제 클라우드를 쓴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회사 내부의 중요 정보들이 있고 그 중요 정보의 위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사실 내부자라는 거죠. 그래서 악의적인 내부자가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중요 정보를 특정 클라우드 위치에 옮겨서 외부에서 정보를 유출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 악의적인 내부자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럼 이렇게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보안 전략 어떻게 짜야 할까요? 사실 이제 클라우드 상에서의 보안 그러면은 각 회사마다 할 수 있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각각의 클라우드 공급사들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어떤 보안에 대한 옵션들,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마켓플레이스에서 제공하는 굉장히 많은 서드파티 솔루션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요즘 들어서 클라우드 보안 그러면 얘기할 수 있는 업체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IBM에서 생각하는 멀티 클라우드 보안 전략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기능은 있는 기능을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있는 기능을 잘 활용되고 또 그 예를 들면 특정 어떤 클라우드 공급사에서 부족한 부분을 특정 클라우드 공급사 상에서 뭔가 더 좋은 기능을 제공한다. 그럼 그거를 이제 활용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사실 서비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그 안에서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 서비스를 사용하는 그 서비스 내에서의 어떤 데이터, 그 다음에 그 사람과 데이터가 연결시켜주는 여러 가지 트랜잭션,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기업 입장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각각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기본 보안 옵션을 사용하는 것들은 당연히 기반이 돼야 되겠고요. 세 가지 부분들은 반드시 꼭 챙겨야 된다라고 IBM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계정, 접근 권한 관리예요. 사실은 어떤 인프라든 아까 얘기했듯이 아이디가 있어야 되고 접근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클라우드라고 해서 그것이 바뀌어지진 않아요. 물론 어떠한 인프라가 아이디를 제공하고 인증을 제공하고 어떤 인프라가 접근 권한을 관리하고
어떻게 관리할지가 변화될 수 있어도 가장 기본적으로 아이디와 접근 권한을 그 회사 직원의 역할과 비즈니스 필요성에 따라서 관리해야 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접근 권한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죠. 결국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데이터에 대한 유출이에요. 우리가 기업의 민감한 데이터라든지 개인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클라우드 상에서 서비스를 하더라도 유출되는지, 그렇죠. 유출되지 않도록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데이터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접근 권한을 제대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계정이 도용되지 않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적법하게 사용이 되고, 데이터가 유출되지 않은지를 알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어떻게 가시성을 확보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 가지 클라우드 보안을 그러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보안 정책, 뭐 시큐리티 그룹, 그 다음에 어떤 서비스 내 보안 설정, 굉장히 많은 옵션 사항들이 각각 클라우드 벤더사마다 있습니다만은 전체 기업의 기업 보안 관점에서 보면 결국에는 그 안에서 접근하는 사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 다음에 데이터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 둘이 적법하게 사용하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이 세 가지가 가장 영점을 둬서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IBM의 클라우드 보안 전략은 이 세 가지의 토대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네, 기존에 어떻게 보면 온프라미스 환경에서는 네. IP를 중심으로 해서 보안의 정책을 짜거나 했었어요. 네네. 근데 클라우드로 가면 사실 그게 되게 무의미해져서 그래서 그렇죠. 이제 아이덴티티를 기반으로 관리를 한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종래 보안인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방화벽 중심에 정해진 IP, 정해진 위치에서의 어떤 보안 관리에 대해서만 이제 계속 고민하면 됐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다릅니다. 물론 이제 전통적인 레거시, 아까 얘기했던 IDC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러한 사업 영역도 있습니다만은 자꾸 클라우드로 가면서 사실 방화벽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물론 각각의 클라우드 벤더사마다 예를 들면 시큐리티 그룹이라든지 어떤 네트워크 접근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세그멘테이션도 하고 뭐 VPC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각각 마켓플레이스에서 어떤 방화벽에 관련된 그런 기능들을 옵션으로 구매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은 그 위치 자체가 어디에 있는 것이냐? 클라우드, 인터넷, 열린 퍼블릭한 공간상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IP 중심의 그런 보안 체계에서 이제는 사람 중심의 좀 더 IT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디지털 아이덴티티 중심으로 보안 전략을 새로 짤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클라우드에서 아이덴티티 소스를 어떤 형태로 관리를 해야 되는지 한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네. 사실 고객분들이 아이덴티티를 정리를 먼저 해야 된다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하세요. 네. 왜냐면은 클라우드를 할 때 보통 보면은 어떤 체계적으로 어떤 소위 말하는 아키텍트나 비즈니스 전략가들이 이렇게 뭔가 설계를 해서 한다기보다는 클라우드에 대한 필요성과 어떤 이 비즈니스적으로 필요한 기능 중심으로 먼저 가는 형태가 굉장히 우선 많아요. 먼저 도입을 네네. 해서 쓰고 싶으니까. 네. 그래서 먼저 도입해서 쓰다 보면 나중에는 근데 서비스는 되는데 관리를 어떻게 되지? 라는 관리가 것이 너무 복잡해졌죠. 예. 그래서 뒤에 항상 얘기가 나오는 고객분들을 제가 왕왕 많이 봤습니다. 네. 많이 봐서 사실은 이제 뭐 그 상황에서도 사실 개선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빨리 이제 좀 정리하고 진행했으면은 좀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때 정리하는 방식이 이제 아이덴티티라는 것들을 이제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기존 거를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예를 들면은 뭐 LDAP 기반으로 되어 있든 아니면은 AD 기반으로 되어 있든 사용자의 정보가 하나의 보통 유저 레파지터리라고 그러는데요. 사용자 저장소가 기업마다 체계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그게 잘 정의가 되어 있다. 그럼 별도로 다른 곳에서 클라우드를 쓴다고 해서 그쪽에 또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이 정리된 그런 AD나 LW에 대한 부분을 활용을 해서 중간에 이제 브릿지 같은 거를 둘 수는 있어요. 그래서 브릿지를 통해서 예를 들면 인증 같은 것들을 이 AD를 쓰고 있다 그러면은 뭐 패스 스루 같은 이제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브릿지를 통해서 레가시에 있는 AD나 레가시에 있는 LW를 통해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도 이제 기술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레가시에 있는 디렉토리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클라우드에 있는 아이덴티티를 별도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아이덴티티 자체는 기업이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IDC에서
관리 운영을 하는 그런 형태가 이제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요. 네. 안 되는 경우에는 이참에 정리를 해야 되겠죠. 많은 기업이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네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참에 정리를 하는데 인프라의 중심이 여전히 IDC에 있다. 네. 그러면 이제 IDC에서 정리를 하겠죠. 네. 레가시에서. 근데 그게 아니라 인프라의 중심이 클라우드에 있다.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에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정리를 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IDC에서 하듯이 예를 들면 AD다. 그러면은 클라우드에 AD를 설치해서 거기서 우리가 레거시에서 관리하듯이 똑같이 클라우드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클라우드 디렉토리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관리 운영하는 그런 형태가 있고요. 네. 보통 그때는 LDAP 기반으로 보통 디렉토리 서비스를 만들어서 기업 자체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왕 클라우드로 갔는데 굳이 가상 서버에 AD를 설치를 해서 쓰느니 어떻게 해요? 본래 있는 거. 그냥 애저 AD 쓴다라는 거죠. 네. 아니면은 그런 아이덴티티를 서비스하는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IBM도 예를 들면 IBM 클라우드 아이덴티티라고 해서 그런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그 Saa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아이덴티티 프로바이더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설치 운영까지 다 필요 없고 그냥 뭐 오덴티케이션 에지 서비스라든지 아이덴티티 에지 서비스라든지 서비스로 그냥 사용을 하게 되는, 그래서 정리 자체를 그 서비스를 활용해서 정리하게 되는 이렇게 세 가지의 패턴으로 나눠볼 수 있고요. 사실 세 가지 패턴 모두 뭐 어떤 것이든 뭐 상관은 없습니다. 뭐 베스트 네. 프랙티스는 없는 것이고 각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게 잘 돼 있으면은 그냥 IDC 있는 걸 활용을 해서, 아니면 이제 클라우드 상에 직접 구축을 해야 되겠다. 그럼 이제 IBM의 LDAP이라든지 아니면 뭐 모사의 액티브 디렉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구현해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이제 아예 서비스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세 가지의 타입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아이덴티티를 우선은 관리하고 클라우드로 진입을 해야, 아까 했듯이 IP가 기준이 아니고 사람이 기준이라고 하는데 그 기준이 사람 정보가 체계적으로 안 돼 있으면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관리가 안 되죠. 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클라우드로, 그러니까 보통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할 때 아이덴티티에 대한 부분들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는 점을 조금 보안 관점에서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아이덴티티 소스 형태와 관리에 대해서 되게 많이 강조를 해주셨는데 네. 직접적으로 계정 관리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계정 관리를 이제 주제로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보안에 대한 컴포넌트를 할 때 각각의 회사들이 고민하는 부분들이 이 각각의 보안에 대한 컴포넌트를 각각 프로바이더에 맞춰서 이렇게 사일로로 구성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A사다 그러면 A사에 맞는 그런 관리 운영 체제 하나, 네. 관리 시스템 하나. 그다음에 I사 그러면 I사에 맞는 관리 시스템 하나. 그다음에 뭐 또 다른 네. 또 B사가 있으면 B사에 대한 관리 시스템 하나. 계속 사일로가 되다 보면은 사실은 관리를 하기 위해서 관리의 워크로드가 더 많이 소요가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케이스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계정 관리 영역, 그다음에 데이터 보호 영역, 가이성에 대한 영역들은 각각의 어떠한 IDC건 아니면 클라우드 프로바이더가 됐던 그게 멀티가 됐든 상관없이 엔터프라이즈 와이드로 하나의 체계, 하나의 프레임워크상에서 사실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IBM의 이 계정 관리 서비스인데요. 네. 사실 두 가지 솔루션이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아까 했던 SaaS 형태, 그래서 클라우드 아이덴티티 거번이라고 그래서 계정 관리 자체도 이제는 요즘은 서비스로 받아요. 네. SaaS로 받는 그런 패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프라임에서 설치하거나 아니면 클라우드에서 직접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IBM 그 시큐리티, 아이덴티티 거버넌스 앤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그 솔루션을 가지고 사실은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기존에는 뭐 레가시는 이제 그 레가시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아이덴티티 거버넌스라고 하는 솔루션을 가지고 이제 이 관리 운영하고, 그다음에 클라우드는 클라우드를 별도로 또 관리 운영하고, 보통 이런 형태로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IBM 같은 경우는 이 전체를 하나로 묶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주체가 사스 쪽이 주체가 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온프람 쪽이 주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관리자가 편한 대로. 네네. 네. 어느 쪽이 주체가 되든 그 기업의 어떤 포션,
그러니까 클라우드 쪽 비중이 더 높으냐 아니면 레가시 쪽 비중이 더 높으냐에 따라서 레가시 중심으로 클라우드를 관리 운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레가시를 관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되어 있고 네. 내부적으로 제품의 코드는 동일해요. 네. 동일한 코드로 동일한 레벨로 이 관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기업 입장이나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SaaS로 되어 있든 온프라임 되어 있든 중요하지 않죠. 그렇죠. 그냥 하나의 시각에서 멀티 클라우드와 레가시에 있는 모든 계정과 권한 현황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 운영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베스트인 거죠. 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겠네요. 네. 그러면 나머지 저기 세일스포스나 워크포스나 드롭박스나 저 밑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네. 그 사스도 다 계정을 따로따로 두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IBM에서 다 관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네네. 네. 저희 대표적인 이제 많이 쓰는 기업에서 많이 쓰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 목록만 이제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저런 사스의 어플리케이션들이 이 계정 정보를 어떻게 쓸 것이냐라는 거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따로 관리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 이제 별도로 운영하는 케이스 대부분 많아요. 뭐 오피스 365라든지 G Suite라든지 뭐 세일즈포스라든지 보면 각각의 사용자 레퍼지토리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네. 아니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아이덴티티 정보가 있으면 그거를 활용해서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어느 케이스가 됐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세일즈포스닷컴에 있는 계정을 직접 그쪽에 있는 계정 쓴다 그러면 계정 관리 시스템에서 직접 연결해서 세일즈포스닷컴의 계정을 관리 운영할 수 있어야 사용자 입장에서는 기업에서 프로세스대로 그대로 네. 여러분 기업이 프로세스 하는데 계정을 신청해야 된다. 근데 레가시에 있는 서비스도 따르게 신청하고 세일즈포스는 담당자한테 이메일 보내고 뭐 이러면 사실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동일한 하나의 프로세스 내에서 레가시 시스템도 신청하고 권한이 있다 그러면 사스 시스템도 신청하고 그럼 승인을 받으면 그냥 바로 접속해서 사용하면 되고 네. 이렇게 해서 전체 기업의 프로세스가 시임리스하게 하나처럼 쭉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다르게 쓰고 있는데 네네, 이러실 그쵸. 것 같은 네네.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떻게 계정 관리 되고 있는지 네. 알아보겠습니다. 네. 사실 계정 관리의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관리자 입장에서는 현황 파악이 제일 중요해요. 네. 그다음에 이제 관리자와 보안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현황 파악을 하는 목적이 사실은 좀 다르죠. 네. 그래서 관리자는 정말 이 사용자들이 쓰고 있느냐, 쓰고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뭐 퇴사자가 제대로 잘 빠져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중점 사항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안 담당자 같은 경우는 이 계정이나 권한을 이제 배포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 있게 배포된 게 있느냐 없느냐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야 될 수 있겠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원할 때 시스템에 접근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게 레거시가 됐든 클라우드가 됐든 사스가 됐든 상관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할 수 있으면 되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아이디 중심으로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보안 통제하다 보니까는 아이디 배포 현황만 가지고도 리스크 분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아까 얘기했던 악의적인 내부 사용자가 악의적인 행위를 하려고 그러면은 특징적인 여러 패턴들이 나타나요. 네. 예를 들면은 갑자기 그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그룹에서 전혀 신청하지 않는 권한을 신청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반복적으로 어떤 특정 서비스에 계정을 막 신청을 한다라든지 이런 패턴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계정에 대한 배포 현황과 그 다음에 어떤 계정에 대한 신청, 권한에 대한 신청 현황만 가지고서도 상당히 많은 정보들을 파악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아이디 기반의 리스크 분석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위험한 사용자를 파악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래서 뭔가 이 직원이 갑자기 이상한 계정을 많이 요구한다. 그러면 네. 뭔가 체크를 해놓을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계정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분명히 이 사용자는 이 권한과 이 권한을 같이 신청할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소속된 부서 내에서 어느 누구도 이러한 권한을 신청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는데 신청을 하고 또 다른 시스템에 또 다른 계정들을 막 신청한다 그러면은 네. 점점 소위 말하는 리스크 점수가 점점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하이라이트가 되면은 그 다음에 행할 조치는 물론 업무상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업무상 네, 뭐 근데 다시 한번 네. 확인하면서 또 그렇죠. 점검할 그래서 수 있잖아요. 이 내부 통제 관련된 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 관제팀에서 네. 이제 그런 통보를 해준 거죠. 이 사용자의 아이디에 대해서 좀 더 유익 있게, 주의 깊게
한번 관리를 봐서 하자. 네, 관리를 하자라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사실은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할 수 있는 그 기본되는 시스템이 사실은 아이디 관리, 네. 그다음에 접근 관리 이런 거에서부터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아이디 관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우리 또 접근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접근 관리도 기본적으로는 계정 관리와 똑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어떤 측면이 똑같냐면은 아까도 인프라에 상관없이 하나의 접점에서 계정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설명드린 것처럼 네. 접근 관리도 인프라에 상관없이 하나의 접점에서 접근 관리가 이루어져야 사실은 관리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클라우드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인터넷상에 퍼블릭에 언제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단점이죠. 네.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언제 어디서나라는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가장 큰 숙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유출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도 되기 때문에 네. 접근에 대한 어떤 경로, 접근에 대한 패턴 자체를 제약을 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 접점, 그래서 그걸 이제 표현하기로는 통합 인증 보안 게이트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네. 이런 이제 게이트웨이를 하나를 통해서 뭐 고객이 됐든 아니 임직원이 됐든 협력사나 계약 직원이 됐든 각각의 역할과 비즈니스 필요에 따라서 하나의 접점에서 저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물론 저 접근 자체는 언제 어디서나 접근은 가능합니다. 네. 단지 하나의 포인트로만 접근한다는 것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계속 이 지켜 바라보는 거는 거기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네네. 거기에 대해서만 보안을 강화하고 거기에 대해서만 보게 된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전체 인프라에 대한 리스크들을 사전에 앞단에서 이제 파악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통합 인증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인증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싱글 사인온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형 기반으로 접근 관리 통제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API도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뭐 레가시가 됐든 아니면 클라우드 워크라우드가 됐든 사스 어플리케이션이 됐든 상관없이 하나의 접근에서 접점에서 그런 것들을 다 관리 통제를 하면 상당히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당히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내용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인증이에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렇게 하나의 통로를 통해서 들어가는 건 좋은데 그 하나의 통로가 뚫리면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네네. 네, 거기에 아이디 패스워드만 갖고는 왠지 부족할 것 같은데요. 네네. 네. 사실 그림이 저렇게 그려져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네. 사실 하나의 접점이라는 부분이 뒤에 백도어가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기를 통하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 있는 경로는 없다라는 없다. 것을 네. 의미를 하는 거죠. 사실 저런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클라우드 전에 아까 얘기했던 네트워크 이 설정이나 아니면은 이제 사용자들이 접근하는 패턴 부분들에 대해서 보안적으로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신경 써야 될 부분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증에 대한 부분들은 좀 한 번 더 강조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네.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런치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사용자에 대한 인증은 아이디 패스워드로만 한다라는 거죠. 맞아요. 상당히 많은 서비스들이. 근데 사실 아이디 패스워드는 이미 뭐 십몇 년 전 아니면 뭐 수년 전에 여러 보안 기업이든 IT 기업이든 패스워드에 대한 종료를 이미 선언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IBM은 아니지만 뭐 M 모사에서는 뭐 패스워드는 죽었다. 네. 뭐 이런 그런 얘기를 선언도, 했었죠. 예, 네. 하기도 했었었는데 사실 지금 현재 클라우드로 오픈되어 있는 환경에서 사실 아이디 패스워드로만 서비스 쓴다라는 거는 상당히 리스크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뭐 최근에 일어났던 예를 들면 크리덴셜 스토핑이라고 해서 다른 데에 썼던 아이디 패스워드를 계속 한번 그러니까 유출된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본다라든지 워낙 서비스가 네. 많으니까 네네. 사실은 이 서비스마다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사실 다른 거를 만드는 게 저희의 그 용량 초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쉽지 이제 않죠. 네. 대부분 아이디는 똑같은 걸 쓰고 네네. 비밀번호도 바꾸면 다행이고 네네, 안 그렇죠. 바꾸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이걸 또 기업 클라우드에 그대로 썼을 경우에는 네네. 이제 많이 유출된 이미 정보들이 많이 있어서 네네, 맞습니다. 그런 게 되게 네. 위험한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위험하죠.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아이디 패스워드에 대해서 부트포스라고 하는 그런 이 무차별 대비법. 네, 고정적인 공격 기법은 해결 방안이 없어요. 네. 해결 방안이 없는 이제 그런 공격 기법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럼 클라우드 상에서 그대로 그냥 놔둘 거냐? 안 그렇게 되겠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즘 인증 쪽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좋은 기술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파이도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이 보안 전문가들이 이제 추천하는 그런 인증 방식은 투 채널 인증이에요. 그래서
이 서비스를 이제 뭐 예를 들면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에서 받는다 하더라도 인증은 그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모바일 폰, 다른 디바이스, 네, 디바이스에서. 그렇죠. 다른 네. 디바이스에서 인증을 받는 형태를 가장 추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 패스워드뿐만 아니라 다시 투팩터 인증을 해서 들어가면 그렇죠. 그래도 조금 더 보안 수준이 네네. 높아지겠네요. 사실 좀 불편하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사실 익숙하지 않으면은. 네. 사실 저는 IBM에서도 관련된 솔루션을 갖고 있었고 내부에서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IBM에서는 기본적으로 투채널 인증 가지고 서비스를 받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비스를 사용을 해보면은 나름 저는 편한데 네. 편하기 전까지는 상당히 불편할 수 있겠죠. 네. 처음에 익숙해지는데 네. 좀 시간이 걸리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보안에 있어서도 편리성도 요즘에는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편리성을 이제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단순히 이제 투채널 인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인증을 할 수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들면 처음에 들어갈 때는 그 사용자의 디바이스만 가지고 접근을 허용을 해주고 아이디 패스워드 네, 없이 아이디 패스워드 없이 그냥 내 네. 노트북이나 네. 내 네. 폰이다라는 그렇죠. 네. 거를 이미 알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를 사용하게 해주다가 뭐 중요한 서비스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이 비즈니스라고 그러면은 뭐 결제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업 입장이라고 그러면은 중요 고객 정보를 접근한다든지 했을 때 투채널 인증을 다시 받는 거죠. 네. 그때는 뭐 OTP가 됐든 생체 지문 인증이 됐든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그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단순히 투채널 인증에 부과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뭐 리스크 기반이다. 아니면은 컨텍스트 기반의 인증이라는 표현을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용자의 편의성도 추가하면서 보안도 강화시키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는 그런 인증 서비스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에 도입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브리드든 멀티 클라우드든 로그인할 때 네. 사용자의 서비스를 할 때 임직원들이 서비스를 할 때 투채널로 인증을 받음을 통해서 열린 인터넷 공간상에서 기업의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보안상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인증 쪽의 보안을 강화해야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실제 사용 구현된 사례예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서버 들어갈 때에도 서버에 아이디 패스워드를 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 윈도우즈하고 뭐 그 유닉스, 리눅스 예시인데 OTP 기반으로 해서 들어가고 물론 생체 인증 기반으로도 있고 뭐 파이도 기반도 있고 심지어 이제 그 파이도 같은 경우는 파이도 오덴티케이터 키라고 그러죠. 네네. 키를 이렇게 쭉 꽂아가지고 사용하는 다양한 인증 패턴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인증을 강화하는 것이 클라우드 보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인증, 접근 관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에서 이렇게 뭐 들어갈 때마다 또 인증을 해야 되거나 이러면 좀 귀찮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싱글 사인온으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나요? 네네. 예. 맞습니다. 사실 아까 편의성, 보안에서 이제는 편의성 무시하지 못해요. 무시할 수가 없어요. 네. 심지어는 뭐 보안에서도 뭐 그 디자인 띵킹을 해야 된다, 네. 뭐 UX를 고민해야 된다, 뭐 CX 고민해야 된다. 굉장히 많은 말이 있는데 이 클라우드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면서 가장 안 좋은 케이스가 사용자의 경험이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부에서는 편리하게 싱글 사인으로 막 쓰다가 사스 한번 들어갈 때마다 다시 로그인해야 돼. 그러면 이제 사용자들이 하나면 그나마 참을만 한데 점점 여러 늘어나면 가지. 늘어갈수록 네. 이제 불만사항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간편하게 해주면서 아까 얘기했던 이 투채널 이상의 인증도 도입을 하면서 그럼 투채널 인증을 매번 어플리케이션 들어갈 때마다 다 해야 되냐? 그거는 또 네네.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접근을 관리하는 그 하나의 게이트웨이 상에서 그 투채널로 인증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어플리케이션이 됐든 네. 사스가 됐든 아니면 시스템이 됐든 한 번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싱글 사인하는 기술들이 지금은 이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게 이제 솔루션 기술 기반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사물이나 뭐 OIDC 같은 웹서비스 표준 프로토콜 기반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기술들 기반 기술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IBM에서도 사실은 이제 그러한 기반 기술들을 SaaS로도 그래서 IBM 클라우드 아이덴티 커넥트라든지 아니면 온프라임 형태의 IBM 시큐리티 어세스 매니저라든지 이러한 솔루션을 활용을 해서 전체 기업 내 인프라를 하나로 묶고 관리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접근 통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즈 케이스는 제가 이제 고객사에서 이제 직접 받았던 그런 사례들이에요. 사례들이고 사실 이제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사스 레벨만 이제 얘기가 되어 있는데 사실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시스템 쪽에서도 이와 유사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유즈 케이스는 이런 요구 사항들이 있구나라는 정도로만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면은 등록 안 된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 뭐 구글 앱을 접근을 차단해 달라라든가 아니면 특정 IP 대역에서만 뭐 GitHub에 접근을 허용해 달라라든가 아니면 업무 시간 때만 세일스포스에 접근을 허용해 달라라든가 아니면 등록 디바이스 같은 경우 뭐 어떤 또 다른 인증과 함께 워크데이에 접근을 허용을 해 달라라든가 아니면 어떤 아예 이 IP 대역은 모든 이 기업 내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근을 차단하도록 해달라든가 굉장히 구체적인 그런 네. 접근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IBM의 시큐리티 어세스 매니저라든지 아니면 IBM 클라우드 아이덴티티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그 룰 엔진을 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밑에 보시는 그림이 그 룰에서 룰을 설정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제 리스크 스코어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게 IBM의 솔루션에 이제 IBM 시큐리티 어세스 매니저 자체 내에서 리스크 스코어링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음 시간에 또 소개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트러스티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프로드 관련된 솔루션이 있어요. 네. 거기로부터 이제 리스크 스코어 점수를 받아서 특정 리스크 스코어 점수가 보다 넘지 않으면 이제 낮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솔루션 접근하는 IP 대역이 IP 리프테이션에 해당되지 않으면은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 리소스에 접근을 허용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이제 위저드 형식으로 이 룰셋을 이제 쭉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리스크 기반으로 접근을 관리 통제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솔루션 내에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 그거를 엔터프라이즈 와이드로 해서 어떤 특정 사스가 됐든 아니면 특정 서버가 됐든 서버를 접근할 때 접근 위치에 따라서 예를 들면 내부에 접근할 때는 예를 들면 뭐 A사 클라우드에서만 접근을 할 수 있고 네. 외부에서 접근할 때는 뭐 B사 클라우드만 접근할 수 있게 해달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서버도 사실 접근 관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뭐 온프라미스 때는 우리가 이렇게 되게 타이트하게 관리했었는데 사실 클라우드로 가면서 서버 접근 관리도 되게 많이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그죠. 사실은 이게 이게 전통적인 그런 보안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이 더 어려웠어요. 네, 어플리케이션이 맞아요. 더 힘들었는데 네. 클라우드로 가면서 서버가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인프라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됐네요. 네. 일단은 예전에는 서버를 하나 예를 들면 개발팀에서 서버를 하나 얻으려면은 주문을 하고 그렇죠. 아이디 센터에 넣고 정해진 IP와 정해진 보안 정책에 따라서 이게 다 설정이 돼야 그다음에 다 세팅한 후에 그쵸? 좋죠. 네. 네네네. 근데 지금은 그냥 콘솔에 들어가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 서버를 받다 보니까는 그렇게 만들어진 서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라는 부분이 상당히 큰 어려운 점이에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단일 클라우드면은 좀 덜 할 수 있어요. 멀티 클라우드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관리해야 될 서버들이 굉장히 브로드하게 펼쳐져 있고 브로드하게 만들어졌다 사라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나의 통일된 정책으로 관리 통제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숙제죠. 그래서 IBM의 시큐리티 시크릿 서버라고 하는 여기 서버 접근 통제 게이트웨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그 영역에 IBM이 갖고 있는 솔루션을 보면은 각각의 영역마다 지금 현재 메인은 지금 IDC에 있습니다. IDC의 접근 통제 게이트웨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각각의 클라우드 존마다 분산 엔진을 저렇게 배치시킬 수 있어요. 네. 분산 엔진을 배치시키고 이 접근 통제 게이트웨이에서 정책을 만들면은 그 정책이 분산 엔진으로 다 배포가 됩니다. 다 배포가 돼서 실제 사용자는 이 접근 통제 게이트웨이에 접근을 할 때라든가 분산 엔진 접근할 때 한 번에 그런 투 채널 인증을 한 번만 받으면 돼요. 한 번을 받고 접근을 하게 되면은 본인이 이제 접근이 허용되어 있는 그런 서버 리스트들이 나타나죠. 서버 리스트들이 나타나면 사실 사용자한테 저렇게 많은 시스템들이 예를 들면 한 사용자가 뭐 500개, 뭐 1000개 시스템에 접근을 해야 된다 했었을 때 그 사용자에게 아이디 패스워드를 알려준다는 것은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죠? 그 많은 서버를 그 사용자가 관리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솔루션에서 이제 대신 해주고 사용자는 본인에게 허용되어 있는 서버에 그냥 클릭 통해서 아까 했듯이 싱글 사인온. 네. 그래서 서버 자체도 뭐 텔넷이 됐든 RDP가 됐든 그게 리눅스 서버가 됐든 윈도우즈 서버가 됐든 한 번의 클릭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제공해 주고 있고요. 관리자나 이제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아까 했던 그렇게 펼쳐져 있는 시스템에 사용자가 어떤 행위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런 이제 시스템을 통해서 사용자들은 저 게이트웨이를 통해서만 시스템에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시스템에 했던 이력들은 전부 다 중앙으로 다 모여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럼 거기에서 예를 들면 이제 통합보안 관제 시스템과 연결을 해서 분석을 한다라든지 하는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클라우드 상에서도 저렇게 전체 인프라를 통일적으로 관리 통제할 수 있는 인프라, 프레임워크를 갖고 있는 솔루션을 도입하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럼 솔루션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네. 우선 아까 이제 거의 대부분의 부분들은 이제 설명을 다 드렸는데요. 클라우드 서버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굉장히 많은 서버에 대해서 패스워드 관리해야 됩니다. 그렇죠. 주기적으로 패스워드 변경을 해줘야 되는 아, 거죠. 거기도 변경을 다 해야 되는군요. 그럼요. 네. 그렇게 많은 서버에 대해서 패스워드 변경 관리를 관리자나 그 담당자가 할 수 있느냐? 못할 것 같은데요. 네, 힘들어요. 네네.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솔루션에서 이제 대신 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클라우드 특성에 따라서 요즘 들어서는 패스워드를 쓰지 않고 SSH 키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SSH 키도 사실은 변경을 해줘야 되는 거죠. 아. 또 변경해준 이력도 사실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감사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변경한 이력이나 실제 변경하는 부분들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각각 아까 얘기했듯이 그 사용자가 뭘 했는지에 대한 것들이 또 상세하게 기록이 남아야 되겠죠. 그래서 레코딩이라든지 어떤 사용자가 키 입력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남아야 되고요. 또 통합보안 관제 시스템하고 같이 연결이 돼서 예를 들면 특정 서버의 특정 아이디가 이상 행위를 한다라는 것들을 받게 되면은 세션을 강제 종료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단 관리는 솔루션에서 해주고 사용자는 패스워드를 알 필요 없어요. 그냥 한번 최초에 접근할 때 때만. 게이트웨이 할 때만 투 채널로 인증을 하고 나머지는 간편하게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뿐만이 아니라 그 시스템을 접근해야 될 서드파티 협력사 직원이 왔을 때에도 이렇게 힘들게 아이디 패스워드를 알려주거나 대신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특정 시간 동안만 접근을 허용해주고 접근 허용해주면서 그 옆에 앉아서 볼 필요도 없어요. 네. 그냥 자동으로 네, 로깅되는 부분을 라이브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의 데스크탑에서 라이브로 클라우드 어느 지역에 협력사가 어떤 작업을 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유스 케이스도 나올 수 있는 거죠. 협력 직원이 유럽 직원이에요. 예를 들면 미국 직원이에요. 네. 클라우드 리전도 미국이에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 접근할 때 한국에 담당자가 있는 거죠. 네. 그럼 그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카톡이나 메신저로 접근한 아이디 패스워드를 이렇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작업 끝나면은 작업 제대로 되는지 확인해 볼 거예요. 뭔 작업 하는지 몰라요. 네. 근데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은 미국에 있는 그 사람한테 제가 시크릿 서버에 대해서 접근 권한을 제공해주고 실제 그쪽에서 일어난 일들은 라이브로 이쪽에서 볼 수 있는 네.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네. 아, 이렇게 열심히 설명해 주셨는데 멀티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보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총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굉장히 복잡하게 이게 설명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굉장히 심플합니다. 사실 기업이 보안을 하는 목적이 뭐냐라는 걸 봤었을 때 기업이 보안하는 목적은 심플해요. 세 가지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데 하나는 비즈니스 목적에 맞게 우리 전체 조직, 전체 인프라가 운영되고 있느냐는 거버넌스 측면. 네. 그 다음에 그 거버넌스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 법적인 부분을 제대로 잘 준수하느냐,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부분. 네. 이 두 가지 부분을 위반하는 그런 어떤 리스크가 존재하느냐, 존재했을 때 그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GRC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사실 각각의 이 클라우드 프로바이더 각각의 기술 요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엔 그런 것들이 기업의 프로세스에 녹여서 기업의 비즈니스 목적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업 와이드로 거버넌스나 리스크 매니지먼트나 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 그럼 전사적으로 하이브리드든 멀티든 어떻게 아이덴티티를 관리하고 어떻게 데이터 보안하고 어떻게 가시성을 확보할 것이냐 이 관점에서 이제 조금 봤으면 좋겠고요. 네. 그 관점에서 오늘은 특정 부분 계정이나 권한 관리 부분만 따로 띄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밑에 뭐 IDC가 존재하고 있던 뭐 아니면 여기는 이제 사실 다 그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들이 다 나와 있네요. 네. AWS가 됐든 애저가 됐든 IBM 클라우드가 됐든 사실 그 안에서 보면 더 각각 관리하는 체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AWS는 AWS IAM이 있고 애저는 AD가 있고 IBM 클라우드도 IBM 클라우드 IAM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것들이 있는데 그럼 이것들을 가지고 쓰면 되지 않느냐? 써도 됩니다. 문제는 사일로가 된다는 거죠. 그럼 세 개를 관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에서 관리해 줄 수 있는 통합적인 계정 권한 관리 체계, 계정 권한 관리 솔루션.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온프라미스 형태가 됐든 아니면 아이다스 같은 그런 서비스가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윗단에서 이제 관리 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되고요. 그 안에서 어떠한 기술 요소들이 필요한지는 제가 이 장표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디 기반으로 체계가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따라와서 굉장히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관제예요. 네. 통합보안 관제.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IP 기반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 중심으로 아이덴티티 중심으로 이제 바뀌기 때문에 차세대 클라우드 보안 관제는 아이디 기반의 관제, 네. 그다음에 피지컬한 사람 중심의 관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그 UBA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용자나 객체에 대한 행위 분석, 네. 예에 대한 부분들과 클라우드, 그러니까 통합보안 관제라는 영역이 점차 융합이 돼요. 왜 융합이 되느냐? 클라우드는 내외 구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뭐를 내부 통제라고 뭐를 외부의 위협이라고 하기가 어렵거든요. 이게 결합이 되는데 그때 이 결합된 거의 기준점은 아이덴티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 아이덴티티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이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관제 통제를 하고 그다음에 사용자가 하는 행위, 이력들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정보를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이기 때문에 그게 레가시가 됐든 멀티 클라우드가 됐든 사스가 됐든 전체 영역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적으로 계정이나 접근 권한 관리에 대해서 한 번은 꼭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 번은 꼭 정리해야 되는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로 트랜스포메이션 하기 전에 이 계정 관리에 대한 그림, 계획을 그려서 시작하신다면 훨씬 더 빠르게 클라우드 트랜스포메이션 하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맞습니다. 드네요. 네. 네, 이렇게 기업 보안 담당자들 위한 하이브리드와 멀티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마지막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습니다만 이제 우선 첫 번째 꼽고 싶은 거는 복잡성. 그죠? 멀티 클라우드로 갈 때 가장 많이 공격받는 부분이 복잡성이에요. 그래서 그 복잡성을 어떻게든 줄여야 됩니다. 그 복잡성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트랜잭션을 이 클라우드로 이렇게 섞어서 트랜잭션을 구성하면 안 돼요. 그 어떤 얘기냐면은 예를 들면 서버는 A 클라우드를 쓰고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B 클라우드를 쓰면서 이 두 가지를 하나의 트랜잭션을 쓴다 그러면 굉장히 높은 복잡도가 예측이 돼요. 네. 더군다나 네트워크적인 레이턴시나 이런 것들까지 고민을 하다 보면은 사실 이 제대로 서비스가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은 트랜잭션별로 아니면은 서비스는 서비스별로 하나의 그런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고 그거를 두 개의 클라우드로 구성을 하는 두 개 이상의 클라우드로 구성하는 것이 이제 멀티 클라우드고요. 컴포넌트를 서로 섞는 거는 사실 제가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안 관점으로 각각의 클라우드가 사일로가 되는 거를 막으셔야 돼요. 물론 해당 클라우드의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 해당 클라우드만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보안 리더라고 그러면은 이 각각의 클라우드가 사일로 되는 것을 막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아까 얘기했던 거버넌스나 리스크 매니지먼트나 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 위에서 탑다운을 적어도 보안 리더라면은 클라우드 보안을 이제 그렇게 바라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술적으로 구성을 하실 때에는 아키텍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다 버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기존 걸 가지고 확장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가능한 거 부분으로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새로 활용할 수 있는 거 만약에 이 둘도 적합지 않다 그러면 대체 가능한 게 뭐냐 이런 것들을 아키텍처 관점에서 잘 조합을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컨셉이 변화하는 거예요. IP 중심에서 아이디 중심으로. 그래서 종래에 닫혀진 보안에서 이제는 제로 트러스트라는 열린 그런 컨셉으로 해서 보안 환경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이제는 디지털 아이덴티티 관점에서 보안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으로 제 마지막 조언을 마칩니다. 네, IBM과 함께 멀티와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보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첫 단계는 어디서 시작해야 되는지 지금까지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문조사도 계속 진행 중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질문 볼까요? 계정이 이상 패턴을 감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용 패턴이 학습되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이런 질문 주셨는데요. 네네. 네. 사실 이 질문은 다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그 사용자 이상행위 분석 쪽에 대한
웨비나를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거기서 답변을 드릴 것 같은데 우선은 제가 답변을 먼저 네.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학습하는 그 시간은 사실 길면 길수록 좋겠죠. 길면 길수록 좋은, 사실 장단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패턴을 감지하기 위해서는 이상하지 않은 패턴을 썼을 때,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용 패턴을 어느 정도 기간, 예를 들면 적어도 1주, 아니면 한 달, 아니면 3개월 정도 학습이 돼야지 그 다음에 이제 비정상 패턴을 이제 감지할 수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 이 이상 패턴이라고 한 단어로 쓰였지만은 이 패턴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단지 예를 들면 사용하는 이상 패턴을 뭐 IP다, IP 하나다, 뭐 이렇게만 본다 그러면은 사실 그 IP를 흉내낸다 그러면 이상 패턴 안으로 이게 벗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패턴의 타입들도 여러 가지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상 범위 내에서 얼만큼 이격되는지를 측변할 수 있을 정도의 기간이 학습돼야 되기 때문에 보통 길면 길수록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패턴이 흉내낼 수 없는 패턴으로 어느 정도 잘 정교하게 만들어질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제가 다음 시간에 관련된 솔루션에서 세션을 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 시간에 좀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9월 달에 또 관련된 웨비나를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더욱더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볼까요? 기존 IM 솔루션과 비교했을 때 IBM의 IM 솔루션의 차별점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하셨네요. 네. 사실 기존의 IM 솔루션들은 보통 이제 그 전통적인 레가시의 인프라만 집중했다 그러면은 IBM의 IM 솔루션은 출발 자체는 레가시예요. 네. 레가시로 출발을 해서 그거를 클라우드로 확산을 하면서 그 솔루션 자체가 이 SaaS라고 하는 IDaaS라고 하는 서비스로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클라우드 환경에 이 프렌들리한 그런 기능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 기능들을 가지고 실제 이 서비스 계정 관리를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벤더이기 때문에 기존의 IAM 솔루션과 비교해 봤을 때 확실하게 그런 부분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벤더사들 중에서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로 계정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데가 어느 정도 있느냐를 보면은 거의 없거든요. 아, 그렇게 많이 사라졌나요? 기존에는 네. 이제 IM 솔루션을 제공하는 벤더들이 몇 개 정도 있었는데 네네네. 이제 클라우드로 가면서 그쪽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요? 이제 또 비즈니스 상황이 좀 바뀐 회사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프라이어티가 바뀐 회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클라우드에 신생되는 회사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클라우드 온리.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네, 네, 네. 클라우드로만 서비스 제공하는데 그런 회사 같은 경우는 또 약점이 레가시는 제대로 잘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이제 기업의 인프라가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회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IBM이 거의 유일한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통합 인증 보안 게이트웨이는 어디에 위치하나요? IBM의 클라우드 상인가요? 아니면 온프로미스 IDC인가요? 그리고 모든 사용자는 온 넷오프 원격 접속 상관없이 항상 이 게이트웨이를 통해 접근을 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이 게이트웨이에 대한 보안 및 가용성은 어떻게 보장이 되나요? 하고 아주 구체적인 질문을 네, 주셨습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인증보안 게이트웨이는 사실 이제 컴포넌트이고 실제 솔루션으로는 아까 이제 온프라미스로 구축할 수도 있고 서비스로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상에 직접 구축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사용자들이 어떤 패턴으로 접근을 많이 하고 있고 어느 쪽이 이 기업의 이 서비스의 중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세 위치에 다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IDC에 하나 존재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상에 존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서비스로 이제 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사용자들은 항상 어느 스타트 포인트를 가든지 먼저 이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게이트웨이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용자만이 실제 리얼한 리소스로 갈 수 있는 거죠. 아까 했던 아이덴티티 그 프로바이더는 사실 사물이라는 규약의 하나의 표준이에요. 네. 그래서 각각의 서비스를 가더라도 아이덴티티 프로바이더로 다시 와야 되고요. 아이덴티티 프로바이더에서 인증을 받으면 각각의 서비스 받는 서비스 프로바이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게이트웨이라는 표현을 써서 마치 뭐 트랜지션이 이렇게 관통에 가는 것처럼 표현이 되지만은 어떻게 보면 인증 서버예요. 네. 그래서 이 인증 서버를 거쳐서 사용자가
대상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는지 인증 확인하고 접근 권한 확인하게 되면은 그 해당 시스템으로 이게 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위치나 사용자의 흐름에 따라서 어느 쪽에 위치해야 되는지는 결정이 되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세 군데에 다 위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 및 가용성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중화, 삼중화하고 아예 가용성이 아주 크리티컬하다 그러면 서비스로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네.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보안을 위해 기업에서 확인해야 할 필수 요소는 무엇일까요? 이거 총정리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아까 답변 드린 거랑 뭐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제가 꼭 이제 IBM의 뭐 클라우드 보안 전략이기도 합니다만은 아까 얘기했듯이 클라우드 환경, 레가시, 하이브리드든 멀티든 상관없이 세 가지는 반드시 꼭 챙겨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정 및 권한 관리, 그다음에 데이터 보안, 그다음에 가지성, 이 세 가지 부분들은 어떤 클라우드를 쓰든 이 세 가지 요소를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엔터프라이즈 와이드로 엔터프라이즈의 어떤 프로세스,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어떻게 맞춰서 그거를 확보할 수 있는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반드시 갖춰져야 될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언급했던 업무 스트레스에 의한 예. 정보 노출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그러니까 업무 스트레스에 의한 정보 노출도 있지만 내부자에 의한 계획적인 유출, 타인의 아이디 계정을 도용하는 등 이런 상황이죠.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막아줄 수 있는 솔루션이 있나요? 뭐 이런 게 잘 되어 있나요? 이런 거 물어보셨는데요. 사실 상당히 어려운 얘기예요. 내부자에 의한 그 계획된 유출을 막는다는 거는 사실 그래서 혹자는 유출을 막을 수 없으니 유출된 걸 빨리 탐지해서 사후 대응을 하자 뭐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우선은 뭐 예를 들면 두세 명이 공모하면 사실 답은 없어요. 두세 명이 공모하면 아까 말씀하신 그 아이디 뭐 그 모니터링 관리하는 거 그걸로도 안 될까요? 뭐 이제 그럼 관리를 이제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두세 명이 공모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은 이 유출할 사람, 그다음에 내부에 그걸 도와줄 사람, 그다음에 승인권자, 이렇게 세 명만 공모하면 사실은 뭐 하기가 어려운데 만약 이제 한 명 아니면 이제 이 몇몇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하는 부분들 분명히 흔적은 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 명이다 그러면은 아이디를 도용한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투체나 인증 같은 경우는 아이디를 도용하기 상당히 힘들어요. 공모해 주지 않는 이상. 예를 들면 이제 모바일 OTP로 되어 있다. 공모하면 불러주면 되잖아요. 전화로. 그렇죠. 카톡 해주거나. 저희가 가끔씩 쓰는 방법인데 공인증서 또 저희가 갖고 있고 이제 남편한테 전화해서 빨리 불러주세요. 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공모하게 되면 이제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흔적은 남다른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어떤 계획적인 유출하기 위해서는 유출할 데이터까지 접근을 해야 돼요. 권한을 끊임없이 요청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계정을 끊임없이 요청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흔적으로 남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리스크 분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사전에 이제 그런 것들을 파악해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유출됐더라도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관제도 있고 그런 솔루션들이 있죠. 오늘 박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끝으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오늘은 계정 권한 관리 쪽을 포커스해서 설명을 좀 많이 드렸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데이터 보안 쪽도 사실 할 얘기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클라우드 보안 관제도 할 얘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어떤 원칙이라든지 하나의 그런 이 기본적, 기초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다 동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정 권한 관리 오늘 설명드렸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두 영역도 같은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이라도 이 멀티 클라우드 보안 내지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보안에 대해서 조금 고민했던 사항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IBM과 함께 멀티 클라우드 보안의 첫걸음, 클라우드 계정 관리와 접근 통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올쇼TV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